네, 오늘 0시 기준 248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틀 연속 200명대입니다만 방역 당국은 크게 의미 있는 감소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병우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어제에 이어서 200명대고 세 자릿수 숫자로는 좀 18일째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흘째 감소한 추세긴 한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방역당국에서 이게 크게 의미 있는 감소는 아니다라고 좀 얘기를 해서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먼저 좀 짚어봐야겠네요. 유 교수께서는 좀 어떻게 좀 짚어줄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보통 이 방역당국에서 얘기하는 관리가 가능한 숫자다라고 하면은 일일 50명 이내에 추적이 가능한 네. 깜깜이 감염이 5% 이내라고 하면은 방역당국에서 안정적이다. 일부 사회와 경제를 돌리는데 지장이 없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그 숫자는 많고 평균적인 숫자도 의미는 없지만 항상 지금 200명이 넘고 있습니다. 네. 여기 이제 두 가지 가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30명, 50명 확진할 때에 일반적으로 검사 건수가 약 2만 건에서 2만 5천 건 정도 되는데 네. 지금 검사 건수가 약 5만 건을 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발견되는 거는 약 10배 정도 되는데 검사 건수는 2배 정도 늘었으니까 네. 실질적으로 무증상 감염자나 실질적으로 감염 초기에 있는 사람들을 검사 건수로 다 확인할 수 없다라고 하는 가설이 하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7월 말 8월 초부터 시작되었던 이 방역의 틈에서 환자가 확산세를 보였고 그것이 여러 집회와 임시 공휴일 등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밀집되고 하면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더 많은 분들에게 확산이 되었다가 그것이 가라앉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우선적으로는 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진행되면서 일부 감소된 면도 있고 하지만 8월 15일 기준으로 해서 약 2주 정도 간에 우리가 증상이 있었던 없었던 노출된 거로 의심되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검사를 받지 않으신 분이 약 70% 중반 정도 되거든요. 그럼 지금 그분들 검사를 하면 음성으로 나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이 지난 2주 동안 밀접 접촉하셨거나 접촉하셨던 분들의 한 번에 더 잠복기가 나타나는 게 이번에 사회적 거리두기 2.5 또는 2단계가 8일간 연장됐던 그 기간까지거든요. 예. 따라서 이번 주에 나온 그 숫자가 100명 이하로 떨어진다고 하면 다행히도 집회 또는 임시 공휴일 관련해서 밀접 접촉, 그 2차, 3차 접촉했던 분들이 다행히도 감염되었으나 발병되지 않았거나 노출되었으나 감염되지 않은 분들이 있어서 잘해드는 것이고요. 예. 그렇지만 더 많은 방역의 고삐를 당겨서 검사했을 때 다시 400명, 500명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가설 두 가지를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예. 상황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제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고 중증 환자 비율도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가운데 지금 교회발 감염이 여전히 심각해서요. 저희가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의 큰 권능교회에서는 지금 신도 1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 중 한 분이 이제 요양보호사로 일을 하셔서 한 요양원에서 지금 8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나온 상황입니다. 지금의 확진 양상을 봤을 때 굉장히 연쇄적으로 빠르게 나타나는 그 사례를 보여주는 또 그런 사례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저는 어떤 교회다, 병원이다, 그 특정 장소를 논하는 것보다는 이미 8월 초 중순에 의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개개인의 방역에 대한 그것도 많이 내려갔고 또 그러면서 무증상 감염자분들이 많았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8월 15일 전후의 집회와 여러 가지 모임, 임시공휴일들의 그런 효과 때문에 증폭이 된 것이죠. 근데 우리가 교회라는 곳을 자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교회가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대형인 경우에는 이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거리두기나 마스크 쓰기 등이 잘 되는 반면에 소규모 모임을 하거나 작은 규모의 교회인 경우에는 그것이 잘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었고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30분 정도가 모이는 어느 종교 행사를 하는데 10몇 병이 걸렸다. 그런 경우라고 하면 이 예배 그 자체뿐만 아니라 이후 식사라든지 개인적 소모임을 하면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그다음에 과도하게 밀접했고 그러한 어떤 우리나라 사회의 한 단면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일하시는 분이 취약군인 요양원으로 본인이 좀 더 주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의하지 못해서 취약고 넘어가게 된다고 하면은 그것으로 이제 치명률이 올라가는 그런 사태로 이어지는 그런 사례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이제
교회 얘기를 저희가 지난주에도 충분히 많이 하긴 했습니다만 이게 대면 예배 강조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결국에는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 많은 교회들이 대면 예배를 강행하고 있어서 걱정은 됩니다. 물론 이제 환경적으로 꼭 교회가 아니더라도 많이 밀접되고 접촉이 가능한 쪽에서는 언제든 감염의 우려가 있다고 지금 유 교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한 어떤 교회를 고리로 한 집단 감염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그 지금 수가 강조를 했는데 오히려 지난주보다 증가했다면서요. 네, 한 2천여 개 교회를 이제 서울 중심으로 해서 모니터링을 했는데 한 네네. 40개 교회 정도가 이제 대면 예배를 드렸습니다. 네. 이 다수의 교회는 온라인 예배도 드리고 지금 이 집합 금지 명령 잘 지키고 있고 자발적으로 우리가 2주 동안 가지 말자 이런 쪽도 있는데 조금 엄격하게 이 또 예배를 예. 지키는 교회들은 자 비대면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아니다. 예. 모여야 예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도 신앙인이거든요. 좀 고민이 있습니다. 대면 예배가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교인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게 좋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성경을 보다가 마태복음 12장을 보니까 예. 예수님 얘기가 나와요. 예.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던 이 유대교 사회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 날 이렇게 밀밭에서 밀을 따요. 예. 그러니까 율법학자들이 고발합니다. 예. 당신의 제자들이 지금 안식일에 일을 하고 있다. 안식일은 노동하면 안 되는데 네네. 이게 예수님이 야단칩니다. 예. 예. 뭐냐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안식일은 신이 사람에게 쉬라고 준 날이다. 예. 주인은 사람인 거죠. 그러면서 더 결정적으로 회당에서 이 손이 아픈 사람의 손을 치유해 줘요. 그걸 보고 율법학자들은 놀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을 치료해 주는데 예배, 비예배, 대면, 비대면, 뭐 안식일, 평일 구분이 없는 거예요. 나오지 않았단 말씀이시죠? 지금 우리가 왜 비대면을 하는가를 생각해 보면 네. 우리 스스로 우리 사회를 치유하기 위해서지 않습니까? 그럼 교회를 안 가는 행위가 저는 상당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길일 수도 있겠구나 예. 하는 생각을 어제 해봤어요. 예.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예. 한번 우리가 좀 다시 생각을 해보면 예. 우리가 언제부터 그렇게 사실 신약 시대에는 예배에 구속되진 않거든요. 그 목사님의 좋은 가르침도 듣고 교인들과 함께 나누고 이런 것도 좋지만 예. 우리가 좀 이 본질이 뭔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예. 모이지 않는 게 모이는 것보다 더 강한 신앙일 수도 있지 않은가 하는 역설을 좀 깨달을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지금 아닌가 싶습니다. 예. 여전히 이렇게 적지 않은 교회가 사실 대면 예배를 강행하는 그 원인 중에는 네. 좀 처벌이 약해서라는 일각의 목소리도 있는 네,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서울시가 이제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를 가장 무겁게 예. 적용을 한다고 해도 교회가 부담하는 벌금이 400만 원밖에 안 된다면서요. 네, 네. 이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면 예배를 강행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그래서 애초에 초기에 경기도에서 나왔던 얘기인데요. 자,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어요. 교인이 1,000명 모였어요. 그런데 교회 차원에서 300만 원 벌금 내고 우린 예배 드릴래요. 좀 경제적 계산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교회가 이제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예. 그런데 이 뭐냐 하면 교회의 300만 원 벌금 부과는 너무 미미하지 않느냐. 출입하는 교인 1인당 300만 원이다. 왜냐하면 한 명 한 명이 지금 집합명령을 어기고 있잖아요. 예. 예를 들면 우리가 서울시에서 10명 모이지 마시오. 그런데 20명이 모였어요. 네. 그럼 이 20명이 300명을 내는 게 온당할까요? 아니면은 이 숫자를 넘은 10명이 300만 원씩을 각각 부담하는 게 옳을까요? 그래서 저는 개인 처벌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되면 만약에 많이 모일수록 벌금은 늘어나게 되겠죠. 그렇겠죠. 이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징벌적 처벌에 해당하는 셈인데 예. 뭐 그런 적용도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닌가. 교회를 고발을 한다면 예. 300만 원 벌금이 달 것 같아요. 그런데 출입하지 말라는 이것을 성인인 교인들이 뭐 미성년자나 어린이가 아니라면 지금 몰라서 교회를 갔을까요? 아니면은 그것을 거부하고 교회를 갔을까요? 그럼 거부한 거에 대한 책임은 교회라는 하나의 단체만 있는 게 아니라 출입한 모든 사람들에게 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만약 그렇게 적용되면 사실은 이 처벌은 미미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저희가 그 대면 예배를 강행하는 네. 교회와 관련해서 최 평론가님께 질문을 드렸었는데 유 교수님께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개신교회 대부분이 이제 온라인 교회로 잘 진행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대면 예배를 강행하는 일부 교회가 있다는 점에서는 사실상 집단 감염이 교회발로 계속해서 확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방역의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방역의 측면에서 보면 보통 우리가 10명 이상 모이지 마세요.
또는 어두운 곳은 3명 이상 모이지 마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이게 사람들이 많은 곳에 있다 보면은 서로가 서로를 경계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지침을 주면서 마스크 쓰기라든지 개인 방역을 잘 지키게 되는데 우리끼리 모여 있을 때 우리가 서로 아는 사람인데 이렇게 방역에 대한 어떤 경계가 떨어지는 시점이 바로 소규모 예배라든지 소규모 모임 또는 이런 카페와 같은 밀집된 장소이기 때문에 이런 지침이 나온 것입니다. 교회라기 때문에 대면을 피하고 비대면을 하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거의 3단계에 준하는 그런 시점에서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 자체를 다 피하는 게 좋은데 이 교회를 왜 고위험 시설 둔지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유가 마스크를 쓰고 노래를 부르거나 마스크를 쓰고 기도를 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어서 비말이 발생하기 쉽고 그리고 이런 종교 활동 이후에 개별 모임에서 식사 등을 통해서 밀접 접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를 하자. 이 얘기는 이것이 특정한 어떤 종교 활동이나 탄압하는 게 아니라 과학적 근거를 두고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에서도 학교를 예를 들자면 학교도 지금 수업을 해야 되고 학원도 10명 이상 모이는 건 못 가게 돼서 비대면으로 전부 다 수업을 진행하는 거랑 교회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왜 우리한테만 이래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은 같은 단계와 같은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같이 감내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또 하나가 뭐냐면 지금 대입 수능을 준비하는 학원 다니시고 학교를 가는 사람 중에 60세 이상은 없습니다. 물론 있을 수도 있겠죠. 한두 명 정도. 그렇지만 이런 종교 활동을 하시는 분 중에 고위험으로 구분되는 60세 이상이 많기 때문에 치명률을 낮추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어떤 특정한 종교 활동이라든지 특정한 집단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뭐 물론 이제 유 교수께서도 왜 우리한테만 이래 이렇게 강조를 해주셨는데 실제 그렇게 일부 생각하시는 교회 다니시는 우리 개신교인들께서는 불만일 수 있습니다. 뭐 네, 예를 들면 네. 성당이나 사찰이나 이런 데가 다 비대면으로 하고 있느냐에 대한 네. 어떤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네. 아까 제가 여쭤보려고 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부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일부 방역을 잘 지키고 있는 성당들은 이제 대면 미사가 있는 곳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자발적으로 이게 이 가톨릭의 경우는 좀 초기부터 자발적으로 비대면 미사로 다 전환했습니다. 대체로. 그리고 지금 이제 지켜지고 있고요. 예.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확진자가 하나도 안 나왔다는 거예요. 문제는 사찰이 일부 나왔는데 두 예. 자리 숫자고요. 예. 지금 교회는 사랑제일교회 한 곳에서만 1,000명이 넘은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접촉이 많은 곳일수록 많은 것이고, 그러니까 나오지 않으면은 상당히 방역을 잘 지키는 수준에서 나오지 않았다면 이 조치가 좀 완화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런데 이 소규모 정규 예배는 드리십시오. 그런데 소규모 모임 하지 마십시오 그랬는데 소규모 모임을 계속 가져서 확진이 나왔고 예. 사실은 그때 교회는 좀 반발했습니다. 이거 종교적 탄압 아니냐. 그래서 2주 만에 정부가 풀었습니다. 방역 당국이. 예. 그때부터 또 다발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게 예배를 드려라 말아의 문제보다는 아까 유 교수님 말씀처럼 예. 이게 누구를 위한 걸까요를 생각을 해보면 전 국민을 위한 거고 우리 예. 사회 공동체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가장 1차적으로는 그 이 확진 위험에 있는 고령 교인분들 본인을 위한 게 첫 번째. 그 다음에 가족을 위한 게 두 번째. 예. 지인을 위한 게 세 번째.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모두를 위한 게 나머지거든요. 그럼 그분들이 손해가 나는 게 아니잖아요. 비대면 예배라는 게.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회의 본질이 우리가 더 건강하고 심신이 건강하고 평화롭게 살자고 신앙생활하는 것인데 만약 교회 가면 감염된다. 확진 우려가 높다. 그래서 중세 시대에 패스트가 엄청나게 창궐했던 역사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는 과학적으로 무지했을 때죠. 네. 그런데 지금 과학에 따라서 왜 우리만 그래가 아니라 저 동창회 못 간 지가 몇 달 됐고요. 예. 예. 동호회 못 간 지도 몇 달 됐습니다. 최근에 등산객도 확진이 나왔어요. 예. 그래서 사는 괜찮겠지. 혼자서 가시면 괜찮다고 좀 봅니다만 모여서 가시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야외냐 실내냐 이게 밀폐도의 차이는 있을 뿐이지만 모여서 산에 가서 뭐 도시락 먹고 혹은 내려오다가 산기슭에서 막걸리 드시고 하면 혼자 운동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게 그 자체가 집합 모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경우에 다 적용된다. 이게 이 교회만이 아니라 예. 다 적용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은 그렇게 뭐랄까 일종의 이제 피해의식 같은 것은 예. 안 가지셔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공의 집단 휴진과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부터는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유병욱 교수님, 지금 11일째 진료를 거부하고 있는 집단 휴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주말이 지나고 나서 상황이 그렇게 나아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좀 더 멀어졌다고 보면 더 좋을 것 같은 게 앞서 기자 연결을 통해서 저희가 좀 만나봤습니다만 여러 옵션이 전공의 협의회 차원에서는 있었을 수 있다라는 지적도 있는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거절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글쎄요 지금으로서는 어떤 합의점을 만들어낼지가 조금 요원해 보이긴 하는데요. 지금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저는 이제 저랑 관련되는 우리 전공의 선생님하고만 얘기를 하고 있어서 네네.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가 1980년대 민주화를 이끌어냈던 것들은 결국 대학에 있었던 학생들이 나왔고 예. 그 학생을 지지했던 보통 우리가 이 넥타이 부대라고 하는 직장인 분들이 이끌면서 1987년에 민주화의 시차를 끌어냈다고 봅니다. 이거 최근의 거지죠. 그랬을 때 거기 계셨던 교수님들은 학생을 지지하고 성명을 내면서 같이 동참을 하고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 나갔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의사라는 집단을 보면 좀 특수한 집단이긴 한데요. 네네. 전공이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는 학생의 연속점입니다. 이것이 의과대학을 졸업했다고 해서 바로 진료 현장에서 환자분들을 모시기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죠. 의학적으로 발전된 것도 많고 국민의 수준도 많이 올라가서 그걸 다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교육을 받아야 되고 예. 그리고 숙련된 교수와 그리고 더 많은 전문의들에게 교육을 받은 다음에 비로소 15년, 10년 후 입학해서 나서 15년, 10년 후에 사회에 나가서 사회 봉사하고 환자분들을 모시게 됩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아직 졸업 전에 학생들도 있지만 졸업을 하고 나서 수련 중이고 전문의가 되기 위해서 지금 무선 의사 면허가 있지만 수련을 하고 공부하고 있는 분들을 하나의 의사 집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 학생이라 지속적으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집단을 본다고 하면은 그 젊은 공부하고 있는 집단이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를 같이 열어서 얘기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2000년에 정확하게 20년 전에 전공의 시절에 의학 분업을 바르게 알리는 전공의로서 같이 동참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 당시 3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진료 현장을 언론이나 정부에서는 전공의와 수련의, 인터레지던트가 병원을 다 떠났다고 했지만 실제로 중환자실과 응급실, 분만실, 투석실 등 이 생명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다 근무를 동참했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예전하고 달라진 게 전임의, 즉 전문의를 따고 교수 수련을 받기 위해서 있는 그런 훌륭한 인력들이 현재는 예전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고 물론 교수님들도 나이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겠지만 현장에서 입원 환자분들이나 중증 환자분들을 모시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 절대로 오래 가서는 안 됩니다. 네네. 예. 하지만 이러한 사태에 있어서 젊은 의사들이 새로운 본인의 미래에 두려워서 밥그릇 때문에 이렇게 나왔다고만 보기에는 예. 그 내용 자체가 이 젊은 의사들이 왜 환자분 곁에 있어야 되는지 나왔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같이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래 축소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자면 예. 우리나라는 의료 전달 체계가 왜곡되어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다수의 동네 병원에 훌륭하고 양질의 의사 선생님이 있는데 큰 병원, 유명한 교수님, 명의를 타러가는 그런 것 때문에 외래에 비정상적으로 환자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 전공의 선생님들이 그리고 수련 인턴 선생님들이 병원에 나와 있고 또 일부 훌륭하신 전문의 자격을 따고 환자분들을 모시고 연구하고 싶어서 나와 있는 전임의 선생님들도 병원에서 나와 있는데요. 이분들이 나와 있는 경우로 불편을 보시는 분들은 수술이나 입원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지 예. 외래 진료는 100% 거의 대부분이 전문의와 교수들이 진행하게 됩니다. 근데 그 교수진과 전문의, 전임의를 대체해야 되는 분들이 환자를 모시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외래를 줄인다. 그랬을 때 아까 그 우리 기자분도 말씀해 주셨지만 네네. 훌륭한 동네의 병원에서 진료를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구조적인 문제까지 같이 국민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 유 교수께서도 아무래도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부나 국회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노력을 했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서 이에 따른 좀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네,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어쩌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의사 사회가 좀 특수한 집단이기 때문에 네네네. 우리 일반 국민들이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을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저도 좀 이 의사분들의 파업에 코로나19 와중에 이러셔도 되는 건가 하고 좀 이제 불편함, 어떤 또 이 좀 당혹함 이런 게 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뭐 밥그릇 싸움 아닙니까? 이런 비판들도 나왔는데 네. 지금 11일 동안 이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 의사분들이 덕분에 챌린지에서 우리가 정말 그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지키는 그 어느 나라 의사보다 우리나라 의사 최고. 이분들과 다른 의사분들이 아니에요. 바로 그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런 정도로 거세게 저항할 때는 이유가 있겠지. 예. 그래서 지금 국민들은 저를 포함해서 한 4가지밖에 모릅니다. 정부가 시행하려는 정책이 4가지가 있는데, 자, 의대 정원을 확대한다, 공공의대를 신설한다, 그 다음에 한방 첩약에 대한 급여화를 한다, 예. 그리고 이제 이 원격 진료한다. 근데 나머지 3번, 4번은요 큰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이 급여화는 모든 뭐 보약을 다 한다는 게 아니라 예. 3가지 부분에 대해서 3년간 시범 운영해 본다. 네. 원격 진료도 이게 영리화한다는 게 아니라 아주 특수한 상황, 의료 사각지대에 철저하게 해본다. 그럼 제 생각에 큰 건 앞에 2가지인 것 같아요. 네.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치 문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정부가 공개 토론하자. 예. 그리고 또 협의를 진행하는 동안에는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는다. 그럼 제 생각엔 그럼 의사 집단과 정부가 합의를 이뤄야 갈 수 있는 정책이구나. 정부가 그냥 의사들이 파업하든 말든 우린 고발하고 막 간다. 이게 아니구나. 지금 이 물밑으로든 아니면 사이드로든 예. 이 협의의 통로가 있구나. 그래서 합의안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전공의 협의회가 거부한 걸로. 네. 전 어제 오전에 속보를 보니까 딱 이 6글자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7글자였어요. 이 대전협, 예. 어떤 파업 지속 부결. 그래서 내부에서 투표를 했는데 파업은 끝나겠구나. 근데 그게 아니라고 이제 오후에 뉴스가 뒤집어져서 예. 어쨌든 소통을 통해서 정부와 푸시고 정부는 지금 투트랙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고발은 고발대로 하고 예.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 그럼 공개 토론을 한번 해서 예. 국민들이 양쪽의 입장이 다 정답이 아닐 수 있잖아요. 예. 절충안을 낼 수 있는데 예. 국민도 환자와 환자 가족이니까 참여할 수 있는 소통의 길을 확대하면 저는 개방 소통이 길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저희도 같은 마음이고요. 최영일 평론가께서는 지금 이 양측의 어떤 대립, 보관이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지금 보관이 한 위원장의 말을 들어보면 예. 전 열려 있다는 좀 희망이 듭니다. 지금 전공의협의회 내에서 지금 사실 정부의 입장에서는 공개 토론까지도 이야기를 했고 공개 토론을 하게 되면 국민들이 다 그것을 보고 듣고 미디어를 통해 나가기 때문에 지금 좀 이 파업을 중단하느냐 지속하느냐의 내부적인 조금 이 갈등의 요인이 됐던 명문화의 문제, 성문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한 위원장 얘기는 그거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다 귀로 듣고 예. 정부가 이거 사실상 원점 재검토다. 그러면 지금 정책 추진하기로 했던 것은 의료계의 동의가 없으면 우린 일방적으로 정부는 하지 않겠다. 그럼 사실은 모든 문제는 종식되는 거 아닌가. 그렇다면 다시 이 의료 현장에 와서 이분들은 또 본인들의 전 제일 걱정되는 게요. 지금 이 본과 4학년 학생들 국가고시 거부하는 거. 이게 한순간에 그럴 수는 있지만 이 학생들은 몇 년 동안 고생하게 되고 의사 자격증을 받는 문제에서 또 문제가 생기거든요. 우리가 아주 역사적인 단계에서 그런 학생들의 백지 동맹이 굉장히 이제 뭐랄까요, 좀 아주 엄중한 상황으로 있었던 적이 있는데 지금 이 학생들이 의사 면허를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까지 감수하면서 이 투쟁이 있어야 하는 것인가? 정부의 이야기가 지금 100% 맞다면 예. 저는 한 번쯤 협의회 측에서 응해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긴 시간 함께해 주셨는데요.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유병욱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